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의도의 차가운 빌딩 숲을 뜨거운 정의감으로 녹이고 있는 TVN 토일 드라마 언더커버 미스 홍 3회입니다. 이번 회차는 그야말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죠. 특히 박신혜 배우가 연기하는 홍금보와 고경표 배우가 연기하는 신정우 사이에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답니다. 35의 노련함을 숨긴 채 20살 함장미로 살아가는 그녀의 눈물겨운 사투와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들을 지금부터 아주 세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드라마는 시작부터 손에 땀을 쥐게 그는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비자금 장부를 찾기 위해 한민증권의 말단 여사원 홍장미로 위장 취업한 금보에게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바로 자신의 전 연인이었던 신정우가 사장으로 부임한 것입니다. 지난 회 엔딩에서 정우가 금보의 본명을 부르며 앞을 가로막았을 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보가 누군가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답게 아저씨 나 알아요? 저 남자친구 있거든요. 라며 능청스럽게 대처하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합니다. 이후 금보의 오피스 라이프는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우와 마주칠까봐 엘리베이터는 꿈도 못 꾸고 20층이 넘는 사무실까지 비상계단으로 뛰어 올라가는 모습은 정말 눈물겨웠죠.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며 구두 굽이 부러질 듯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녀는 오직 정우의 눈을 피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냅니다. 90년대 말 여의도의 낡은 빌딩 계단실에 울려 퍼지는 금보의 거친 숨소리는 그녀가 짊어진 비밀의 무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가장 피하고 싶은 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이 가혹한 운명이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뒤흔들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네요. 금보는 위장 취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본부장 알벗 오의 신임을 얻기 위해 단 3일 만에 회사 내 인트라넷을 구축하는 기염을 토하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기에 알벗 오는 금보를 향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주식시장의 긴박한 흐름 속에서 터졌습니다. 금보는 인트라넷을 관리하던 중 주식 작전 세력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게 되죠. 하한가에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으려는 한 직원의 실수를 목격한 순간 금보는 주저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 직원의 손가락을 제지하며 무려 3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막아낸 것이죠. 이 소식은 순식간에 여의도 주식 동호회인 해적단 사이에 퍼졌고 금보는 본의 아니게 여의도의 영웅 홍장미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실수를 저지른 비겁한 직원은 자신의 잘못을 금보에게 뒤집어 씌우려 음모를 꾸밉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우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회사의 안정을 해친다는 명목하에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금보를 해고하는 것이 낫겠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리죠. 이 대목에서 정우가 예전에 그 정우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차갑게 변해버린 모습이 참 씁쓸하더군요. 이번 3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징계위원회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과거 회상 장면이었습니다. 과거 두 사람은 회계법인에서 함께 꿈을 키우던 동료이자 연인이었죠. 당시에도 두 사람은 커다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VIP 고객의 명백한 비리를 눈감아주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며 그것이 두 사람의 미래를 보장할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금보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금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정우의 차가운 물음에 금보는 대답 대신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커플링을 조용히 빼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가치, 즉 자신의 양심과 정의를 택한 것이죠. 눈물을 삼키며 정우를 뒤로하고 돌아서던 금보의 뒷모습은 35세의 노련한 감독관 홍금보를 만든 가장 아픈 시작이었을 것 같네요. 당시 정우는 떠나는 금보를 붙잡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 결국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 과거의 기억은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금보를 바라보는 정우의 흔들리는 눈빛과 묘하게 겹치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해고 위기에 몰린 금보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반격을 준비하죠. 우선 룸메이트인 고복희와의 오해를 푸는데 성공합니다. 복희가 미인계로 살아남았다는 사내 소문에 괴로워할 때 금보는 나이값 좀 해라며 악플러들에게 사이다 일침을 날립니다. 이 과정에서 두 여자의 끈끈한 연대가 형성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답니다. 또한 알벗 오의 도움으로 베일에 쌓여있던 여의도 해적단에 정식 가입하며 비자금 장부를 추적할 새로운 인맥과 정보망을 확보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 전날 금보는 밤을 지새우며 회사의 방대한 거래 장부를 낱낱이 분석합니다.
다크서클이 턱끝까지 내려오고 눈이 충혈될 정도로 노트북 앞을 떠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베테랑 수사관이었죠. 결국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즉 그 직원의 실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작전 세력과의 결탁이었음을 입증할 단서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90년대 말 느린 모뎀 소리와 함께 데이터를 전송하며 진실을 찾아 헤매는 금보의 열정은 이 드라마가 단순한 코미디가 아닌 묵직한 수사물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번 3회를 통해 드러난 단서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개를 추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정우 사장의 본심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금보를 해고하려 했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엔 비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금보를 이 위험한 여의도 정글에서 내보내 보호하려는 역설적인 배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우가 과거에 성공을 택했던 이유 역시 강필범 회장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 힘을 키워야 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가 금보의 본명을 불렀던 것은 단순히 아는 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고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하네요. 둘째, 30억 주문 실수 사건은 강필범 회장의 비자금 세탁 경보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신한 직원의 실수치고는 물량의 규모가 너무 컸고 이를 덮으려 했던 배후 세력의 움직임이 매우 조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금부가 나가낸 30억 원은 사실 비자금 장부 속에 기록되어야 할 검은 돈의 일부였을 확률이 높으며 이를 추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부 고발자 예삐의 단서와 맞닿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고복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금보와 오해를 풀고 한 팀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복희가 가진 사내 정보력은 금보에게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복희가 미국 이민을 꿈꾸는 이유가 혹시 강명희 사장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금보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만큼 조만간 예삐에 대한 결정적인 언급이 나올 것 같네요. 세기말 여의도의 거친 파도 속에서 사랑과 정의 사이를 위태롭게 걷고 있는 홍금보. 그녀가 과연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우와의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의도 해적단과 함께 찾아낼 비자금 장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 방영될 4회에서는 정우가 금보의 손을 잡아주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정우의 변신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의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들려주세요.